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빚을 안 갚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신용이 낮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이라는 건 뭡니까? 돈을 잘 갚는 사람, 빌리면 또박또박 갚는 사람,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은행에 저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대하는 게 원래 금융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제 포퓰리즘이 하다 이제 금융 포퓰리즘, 다시 말해서 빚 안 갚는 사람 우대해주고 신용 낮은 사람 우대해주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말이죠, 역대 최대 규모 개인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만들고 부실자산 인수하는 그런 정리기관을 말합니다. 새 도약기금을 만들고, 그래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 16조 4천억 원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다 탕감해 준답니다. 전문가들은 말이죠, 갚을 필요 없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덕적 해이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 대출 연체율이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 수준, 2.4%. 그런데 올해는 말이죠, 8월 말 기준 벌써 3.3%. 난리 났습니다. 안 갚습니다. 또 2030 청년층의 인터넷 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0대 이하 차주 연체 규모는 2022년 말 368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577억 원으로 무려 57%가 늘었습니다. 연체율이 0.9%에서 1.5%로 거의 더블로 됐습니다. 안 갚습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율도 0.9%에서 1.3%로 올랐습니다. 2030 청년들도 빚을 안 갚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말 우려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말이죠, 배드뱅크는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 전반의 고의적 연체와 채무 불이행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미리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안 갚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빚 안 갚아도 창피한 줄 모르고 오히려 떳떳해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 그러면 신용사회가 무너진다. 이게 심사 방식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답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사행성 유흥업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도박한 거, 술 먹고 탕진한 거, 이런 거. 문제는 말이죠, 이 사행성 채무인지 뭔지가 선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빚이 도박빚인지 사행성 오락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안다. 빚 종류를 일일이 분류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게 투자금인지 도박자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채무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도박빚이든 아니면 뭐 술값 빚이든 사행성 빚이든 아니면 오락성 빚이든 다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자, 한계사항에 몰린 취약층을 노린 배드뱅크 브로커도 벌써부터 기승을 부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에서는 채무 조정과 탕감을 받을 기회, 불법 도박 빚 탕감받고 인생 리셋하자, 또 홍보물이 벌써 눈에 띕니다. 추심 압박을 버티며 원금 탕감을 기다려야 한다. 도움받으려면 상담 문의하라. 일단 갚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지금 브로커들이 난립니다. 변호사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또 돈 받아갑니다. 불법 광고도 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말이죠,
대출 중개인이나 대부업체가 운영 중인 배드뱅크 브로커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상담을 미끼로 채무자들을 유혹한 뒤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연결해서 지들은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변호사 자격증 없는 자들이 말이죠. 채무조정 대리 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겨가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이거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또 만약 브로커의 지시로 대출금 사용처를 속인 뒤 나중에 부정 행위가 밝혀지면 그 책임은 채무자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시키고 만약에 탕감받았다가 나중에 들키면 모두가 말이죠. 그 채무자가 다시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게 이 브로커들이 이제 탕감 그 업무를 해주겠다면서 변호사에 연결해 준다면서 지금 또 돈을 뜯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용 원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싸야 되는 거고 신용이 나쁘면 금리가 비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뭘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 더 준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자를 덜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신용자한테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조금 주고 그리고 신용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더 준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야.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고신용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빚 잘 갚는 사람이 있어요. 고신용자 이꼴 부자가 아니에요. 고신용자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말이죠. 불이익을 주고 저신용자 빚 안 갚고 개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러면 이거 뭐라고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또 하나가 뭐냐? 관치금융. 원래 금융이라는 것은요. 국가에서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경제에 맡겨놔야 이 금융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러잖아도 금융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왜 금융업이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지 압니까?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금융 선진국이죠. 거기는 짤이 없어요. 원칙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유리한 거고 고신용자는 더 유리한 거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신용 없으면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말이죠.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들쑤셔놓고 뭐 대출도 하라 그랬다 못하라 그랬다. 예를 들어서 집 사는데 대출 해주지 마라. 너무나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이게 금융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관치금융입니다. 이 관치금융 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 사람이 오겠습니까? 영국 사람이 오겠습니까? 완전히 후진국으로 보는데요. 이 관치금융 후진국 그리고 금융 포퓰리즘 후진국 큰일입니다. 근데 금융이 발달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가지고 반도체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그야말로 좀 먹고 사는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원래는 금융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선진금융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그것만 가지고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이 흔들려 버리면 돈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말이죠.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하게 되고 제조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발달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금융은 뭐와 같으냐? 산업의 피와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갖다가 망가뜨리면 피가 망가지는 겁니다. 피가 망가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금융이 망가지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재명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데 금융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